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자, 대한민국 20세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였던 김지수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브랜트퍼드 FC 입단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요 얘기 오늘 좀 나눠볼 텐데요. 기본적인 어떤 영입 관련 얘기하고 그 뒤에 과연 그렇다면 다음 시즌 김지수 선수에게는 어떤 길이 열려 있을지 이런 얘기를 풋볼리스트의 조효종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효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지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했습니다. 센터백 선수가 사실 유럽에 간다는 게 한국 축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인데 뭐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식이 들릴 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유니폼 입고 인터뷰 올라오고 공식 홈페이지에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 10대 선수잖아요. 센터백이기도 하고 10대 선수이기도 해서 이게 사실 2004년 12월생. 그렇죠. 심지어 12월생. 그렇습니다.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입단을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성남 FC 준프로 계약을 하고 K리그에서 좀 많이 뛰었습니다. 19경기를 K리그 1에서 뛰었었고 올 시즌에 팀이 이제 강등이 됐어요. 2부 리그 있는데 입세 대표팀 뭐 준비도 하고 하느라고 경기를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게 됐고 지난해에 팀 K리그 쿠팡 플레이 토트넘하고 경기할 때 그때 좀 모습을 나왔었고 최근에는 또 20살 됐고 해서 네. 많은 팬분들이 그 20세 월드컵 모습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리오 퍼디난드 느낌이다. 반칙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우아하게 지능적으로 좀 피지컬도 굉장히 좋지만 하는 선수여서 앞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뭐 계속 뭐 바이에른 뮌헨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겨울부터 꾸준히 이적설이 나왔죠. 그렇죠. 네, 유럽 이적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적이 됐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 성남 시장이 그렇죠. 성남 FC 구단주죠. 네, 한국 축구사상 첫 시장 피셜. 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바이아웃 금액을 질러서 데려가는 거고 워크퍼밋 얘기가 많이 좀 나왔습니다만 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번 시즌부터 적용되는 영국 워크퍼밋 규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뭐 리그 수준 뛰는 리그 수준도 높아야 되고 A 대표팀에도 몇 경기를 뛰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지수 선수는 대표팀 간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A 대표팀 출전 경력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해당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번 이적 시장부터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ESC라고 엘리트 시그니피컨트 컨트리뷰션 뭐 이렇게 그 규정 나와 있어요. FA 규정에. 거기 보면 이게 뭐냐면 어린 선수가 앞으로 그 영국 축구 발전에 도움을 줄 만한 선수라는 항목이거든요. 이런 선수에 한해서 취업 비자가 없어도 프리미어리그 등록이 되게끔. 네, 이게 규정이 새로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김지수 선수가 이 규정 바뀌고 첫 수혜자입니다. 그렇죠. 예, 현지에서도 좀 예를 들 때 김지수 선수 예를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 유망주들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아마 경쟁적으로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인데요. 요게 해당이 돼서 일단 프리미어리그 입단이 됐고 경기 뛰는데도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뭐 계약하고 B 팀으로 갔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B 팀에 있어도 경기 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네, 21세 이하 선수는 리그 규정상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올라와서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이들 유럽 축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아마 1군 선수들하고 훈련 같이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군에 있다 하더라도 경기 못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B팀에서 B팀도 경기가 꾸준히 있으니까 경기경험을 쌓는 것도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브랜트포드가 김지수 선수를 굉장히 서둘러서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네, EPL 홈그로운 규정 네. 때문인데요. 이게 EPL 규정상 이게 만 21세가 넘는 선수에 대해서는 25명까지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최소 홈그로운에 해당하는 선수 8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홈그로운이 이 영국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어린 선수, 잉글랜드 리그나 웨일즈 리그 구단에서 웨일즈 구단에서 이제 21번째 생일까지 혹은 21번째 생일이 속한 그 시즌까지 새 시즌 또는 뭐 36개월, 3년 정도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홈그로운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홈그로운이 된다는 거는 그 선수를 데리고 있는 팀한테도 재정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그렇죠. 되고 왜냐하면 팔 때 훨씬 더 값어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선수에게도 굉장히 그 문턱이 낮아지는 최소한 잉글랜드의 리그 이적하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야만 김지수 선수가 홈그로운 3년 뒤에 갈 수 있다는
그 네. 상황이어서 서둘러서 아마 계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듭니다. 한 시즌의 기준이 여름 이적 시장 끝나는 다음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마지막 경기일까지 이걸 세 번을 속하면 되는데 김준 선수는 말씀드렸듯이 12월생이고 2004년생이기 네. 때문에 2025, 2026 시즌까지 소화를 하게 되면 홈그로운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시즌 2023, 24, 24, 25, 25, 26까지 잉글랜드 리그에 소속이 돼 있으면 이제 홈그라운드로 이제 브랜트포드 홈그라운드로 이적이 돼서 이제 홈그라운드 자격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첫 번째 선수가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케이스들을 앞으로 많이 한국 선수가 됐든 외국 선수가 됐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 팀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원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다 염두에 두고 영입을 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팀 운영을 한정적인 재정 상황에서도 정말 잘하는 팀이잖아요. 지금 1부 올라온 지 얼마나 안 되는데 지금 상위권에서 9위했죠 이번에. 네, 이번에 9위했죠. 토트넘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그렇죠. 돈을 그렇게 많이 썼던. 굉장히 이 팀이 주목을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받고 있는데 좀 다른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 나는 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야구 중에 뭐 머니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뭐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쓰는데 이게 미국 야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통계적인 접근을 하는 경기에 대해서 뭐 어떤 추상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다 뽑아내서 가장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그렇죠. 투자 대비 효율을 추구하는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감독 눈을 믿고 스카우트 그렇죠. 눈을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바탕으로 선수를 뽑고 기용하고 그렇죠. 사고 팔고 하는 뭐 기대 득점값이라는 거 이런 것들 다 네. 계산을 해서 어떤 선수가 이 좀 저평가돼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키우는 이런 형태로 브랜트포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독특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오피셜 그 보면 여기에 이제 필 자이스라고 여기 단장 디렉터 풋볼 요 사람이 이제 김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물건입니다. 특히 선수들도 잘 발굴을 하고 이 팀을 잘 꾸리고 있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골랐다는 게 그렇죠. 저는 굉장히 김진수에 대해서 뭔가 좀 장기적인 플랜이 있고 기대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건 장기적인 얘기고 한국 팬들은 성질이 급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개막전이 브랜트포드 토트넘이잖아요. 네. 당장 토트넘이니까 네, 과연 손흥민을 막을 것인가? 손흥민의 김지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시즌 초가 됐든 중반이 됐든 다음 시즌에 과연 그러면 주전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브랜트포드 지금 수비진 구성이나 전망이. 근데 브랜트포드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굉장히 준수한 팀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 시즌 리그 38경기에서 46실점을 내줬거든요. 아이반 토니 또 은부에모 이런 선수들이 골을 주로 넣고 수비 쪽에서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경기를 잘 좀 제어를 하는 팀이죠. 네. 이게 최소 실점 5위에 해당하는데 토트넘이 순위가 이제 승점 순위가 한 단계 높잖아요. 네. 브랜트포드가. 근데 토트넘은 최소 실점이 15위거든요. 토트넘이 63실점, 브랜트포드가 46실점. 네. 이게 확연히 이제 수비가 좋다는 게 드러나는데 이 팀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백이랑 파이브백을 혼용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4-3-3을 쓰거나 5-3-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강팀을 상대로 할 때는 수비 숫자를 늘리는 파이브백을 가동하기 때문에 센터백이 2명 혹은 3명이 기용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기존 지난 시즌 주전은 벤미라는 외국 잉글랜드 베테랑 수비수 그리고 에단 피녹이라는 수비수가 2명 일단 기본적으로 주전을 하고 나머지 잔카, 얀손, 아예르 이런 선수들 중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3백이 될 때는 투입이 되는 방식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이게 북유럽 출신의 감독님이다 보니까 브랑 감독이 북유럽 선수들이 꽤 많이 있는 팀인데 보면 이렇게 스피드 있는 선수들보다는 이제 몸빵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팀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수비 조합이 괜찮아서 과연 좀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즌도 사실 수비 주축을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이번 지난 시즌 성과도 좋았고. 네, 큰 틀에서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난 시즌 이제 1군으로 뛰었던 5명 중에선 얀손 이 선수만 이제 말메라는 팀으로 FA 이적을 했고요. 다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잔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피녹 선수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이대로 가기에는 좀 아쉽거든요. 센터백을 최대 3명까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5명 정도는 안정적으로 불러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얀손 선수가 빠진 자리를 지금 메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벤미 같은 경우는 잔뼈가 굵은 선수이기도 하고 아이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부상이 좀 그렇죠. 많았고. 있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이고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는
김지 선수는 그래도 아직 뭐 검증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영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슬롯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센터백 영입을 추진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지수였으면 좋겠지만 또 한 명의 이제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네. 수비수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희찬 선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만한 선수인데 울버햄птон 원더러스의 아일랜드 센터백 네이선 콜린스 이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26경기를 뛰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울버햄튼에서 주전이었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오면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도슨 선수를 영입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한테 밀리는 바람에 막판에는 좀 왔다 갔다 뛰게 됐습니다. 근데 네. 이 선수를 아직 2001년생으로 굉장히 어린 선수라서 울버햄튼이 더 지켜볼 수도 있는데 지금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적이 매각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는데 브렌트포드가 2,500만 파운드, 400억 가량을 들이면서 영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네. 이 선수를 데려와서 주전으로 쓰려는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브렌트포드에서 그 돈을 쓴다는 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밖에 또 거론되는 수비수들이 있는 거 보면 뭐 네, 김지 선수가 어쨌든 올 시즌은 뭐 당장 주전으로 쓸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지만 그래도 사실 보면 충분히 좀 비볼만 하지 않나. 네. 근데 뭐 사실 이 선수들이 조금 확고하진 않거든요. 네. 벤미 선수도 사실 지난 시즌에 영입된 선수고 특히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벤미 선수 34살이고요. 그리고 피녹 선수도 30살이 됐고 아. 백업인 장카 선수도 재계약을 했지만 33살입니다. 네. 이 선수들 한두 시즌 되면 이제 확 기량이 꺾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예. 나이고 또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벤미 선수가 2년 계약을 체결하고 왔기 때문에 올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에요. 다가오는 시즌이. 네. 그리고 장카 선수도 2년 뒤에 계약이 만료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노리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렌스 선수도 2001년생, 그렇네요. 김지수 선수도 2004년생.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네덜란드 소속인 수비수 판덴베르 선수도 영입 추진하는데 이초 선수도 2004년생. 네. 그래서 어린 선수들로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2000년대생들인데 다 190이 넘네. 야. 네, 확 팀 스타일 알 수 있는. 네. 3년 뒤에 홈그로운 되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또 조금 장단이 있는 게 네. 비슷한 프로필의 선수를 계속 어린 선수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 명을 걸러내겠다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람만 남는다면 굉장히 홈그로운까지 이점을 얻으면서 굉장히 탄탄대로 걸을 수 있지만 여기서 경쟁을 뚫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시즌에 새로 도입된 그 ESC, 그러니까 엘리트 시그니피컨트 컨트리뷰션 요 슬롯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올 시즌 첫 시즌이라서 팀당 이렇게 4명씩인가? 네, 이부 리그까지는 4명씩. 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요 규정을 이렇게만 하면 외국 선수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자국 선수를 많이 뛰키면 뛰킬수록 쿼터를 줘서 이거를 계속 0에서부터 4까지 늘렸다 줄였다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1년, 2년 안에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슬롯을 계속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지수 선수가 그 포인트제를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야지 김지수 슬롯을 비워서 또 다른 어린 선수 사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1, 2년 안에 뭐 대표팀에도 좀 많이 불려오고 소속팀에서도 좀 뛰면서 취업 비자를 그 ESC 쿼터가 아닌 걸로 받을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3년이 늘 보장이 됐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홈그로운 규정이 독특한 게 이제 그 만약에 그 기간 중에 해외 임대를 가면 그게 UEFA 대회 나갈 때는 홈그로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잉글랜드고 웨일즈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어떤 좀 틀 안에서 잘 좀 적응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면 굉장히 어쨌든 다른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프리미어리그 갔던 선배들보다는 훨씬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 그렇죠. 네, 좀 그 그러니까 뭐랄까 팀에서 밀려나지 않는 쫓겨나지 않는 계속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토대를 마련을 해서 같은 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정말 앞으로 한 달 동안 훈련해서 뭔가 보여줘가지고 개막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기대보다는 이런 누구보다 또 좋은 조건으로 입성을 했으니까 정말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다른 선수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감안한 거죠. 근데 규정이 이제 바뀐 거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수혜를 받는 다른 한국 선수들도 생겨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김희수 선수 경기 또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혁이었고요. 조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